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부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십시오. 시간이 한 1, 2분 좀 초과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러 다 들어오십시오. 네, 남원주님, 김혜진님, 옥상님, 어, 다 들어오셨죠? 그러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향치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21페이지 사고형부터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사례 공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 이론부터 먼저 좀 딱딱해서 사례 공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번에는 잠깐 쉬었다가, 어, 또, 이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럼 잘못됐네요. 화면 중지하겠습니다 엉뚱하게 나왔네. 공유 화면에, 어디가? 내려 보자. 음, 아까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갑자기 안 나오네. 어, 요거나? 요거. 자, 돌돌돌.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빨리 만들다가 좀 틀린 부분이 좀 같이 잡아봅시다. 오늘의 사례는 3월 31일 최근 거네요. 전화 상담이고 14시 31분에 전화하신 분은 올해 53년생 개사생 여자분이고요. 73세인데 내용이 뭔가 하면 한 작년인가 아마 대형 아파트 하나 팔았어요. 그래서 매도가가 한 17억 정도를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소형 아파트짜리 작은 거 하나 샀어요. 7억을 사고 나니까 10억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은행에 놔두는 것도 그렇고 또 대학가 하다가 차라리 상가를 하나 사가지고 월세를 좀 받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가를 사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어, 아파트를 사면 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참고로 이분은 매우 근면한 사람으로 항상 이 나이가 70이 되도록 될 때까지 남편은 남편대로 직장 생활하고 또 이 의뢰인은 의뢰인대로 항상 놀지 않고 몸을 움직여서 차곡차곡 아주 살뜰하게 차곡차곡 이렇게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결국 아파트를 하나 사고 말하자면 새로 짓는 아파트를 하나 당첨받은 거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재개발된 거 하나 사가지고 재개발된 걸 아파트를 하니까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마침 이분은 운이 좋아가지고 그걸 팔았어요. 다른 사람은 못 팔은 난리인데 그 사람은 그한 10억 정도 팔았으니까 원래 막 자기 투자된 금액이 한 6, 7억 같으면은 한 10억을 버린 셈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10억 된 돈을 말하자면 7억을 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이제 작은 아파트 하나 사고 자기도 살 집 하나 샀고 나머지 10억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는 좀 상당히 보면 이 해피한 일이잖아요. 하도 요즘 어려운 그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요런 또 잘 이렇게 펼쳐지는 분도 계시다 하는 건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물었을 때 음, 기해일주일, 기해일 그리고 연은 병관 을사년 그리고 월은 월은 이제 기묘, 기묘, 일은 기해라, 기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신은 신미시고 분은 정유분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31분이라서 정유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그 오주에서 가장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일주지, 일주. 그러니까 기해라, 기해. 기회를 가만히 여러분 떠올려보십시오. 기회는 한편으로 정제예요, 정제. 정제는 한편으로 정제인데 이걸 보면 정제라는 개념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음, 돈을 따박따박 월급 따박따박 받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주에 이 사람이 상담을 온 거야. 그럼 지금도 뭐냐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 지금 이제 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볼 때 우리는 물어봐요. 이분이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봤더니 역량이 기토일주인데 연애 한 1년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역량이 있은 걸로 보고 최근에는 뭐그 역량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년 전에 아파트가 팔린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팔기 어려울 때 한 1년 전에 아파트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기분 좀 좋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월도 피토도 자기를 도와주는 거니까 조금 도움이 되는데 밑에 보니까 해묘미 삼합이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를 막 하는데 왜 스트레스를 하는 게 중간에 해 정제가 들어가지고 항상 동방해 때문에 내가 이걸 은행에 나와야 돈 몇 푼 안 나오고 또 다음 돈을 갖자 이따가 쓰면 안 되겠고 막 이런 걱정이 돈 관계도 이제 돈으로 된 걱정이라 가슴병인 거죠. 근데 행복한 고민이죠. 뭐 요즘 이 시대에 돈을 많이 가져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쓴다는 건 요즘 행복한 고민이죠. 어쨌든 그분한테는 행복한 고민이 아니고 조금 스트레스 다가온 겁니다. 그럴 수 있죠. 10억이면 돈을 옛날에는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최근에 이제 그 청소 뭐서 지하철 같은 데 청소하는 사람 청소하는 걸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돈 아주 따박따박 그한푼 모아가지고 그걸 모아가 남편과 모아가 이렇게 이제 또 앞에 조그만한 거 땅 사고 팔아가 또 아파트 이런 식으로 아주 여물여물하면서 정직하게 살아줍니다. 이 입장에 그 돈을 남겨놔서 돈이 있으니 이분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 수밖에 없었어요. 빨리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의인한테 우리 그 상담자한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상담자는 법선생님입니다. 법선생님이 상담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정적인 임대 수입으로 가질 수 있는 상가를 살까요? 아파트 살까요? 또 아저씨 명의로 사면 좋겠습니까? 저 명의로 사면 좋겠습니까? 이런 보통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 이렇게 볼 때에 그 이 사주를 이미 법선 스님은 이분이 사주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올해 내년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의 원리가 뭔가 늘 스님이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의 일주를 기억하고 있어라. 일주를 기억하고 있고 일주를 기억하고 있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신앙인가 신강인가를 반드시 알고 있어요. 그게 상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면 상담이 안 돼요. 그리고 말하면 그게 말이 또 바른 말이 아니고 제대로 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뭘 알아라? 일주를 정확히 알고 일주의 신강 신약을 딱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분은 일주가 이제 또 말지만 기사일주야. 자, 봅니다. 돌돌해. 돌돌. 자, 기사일주인데 보세요. 자, 개사생 1953년생이에요. 여자 73세예요. 개해월 기사일 개유 시입니다. 이런 거는 제안하고 있어. 이 사람 관계없는 거 제안. 자, 그러면 기사라 봐, 기사. 기사가 원래는 어떤 성품이라는 거는 일주론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거를 딱 기사가 어떤 사람이면 정리를 해놔요. 일단 기사는 아래쪽에 사화가 서로 불로 이렇게 떼어줘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기토가 음토인데 음토를 따뜻하게 불이 막 뛰고 있으니까 기토는 엄청나게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쫙 받들어 주니까 뭐예요? 여자는 클레오파트라. 항상 얘기죠. 기사하면 여자는 클레오파트라라. 콧대가 엄청 높아. 그 다음에 뭐예요? 남자는 왕자야. 왕자. 엄청난 왕자야. 왕자병, 공주병이 더 멀티도 배우고 그만큼 도도하고 자기 자신이 아주 높이 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신강하면 못 써요.
신강하면 넘쳐가지고 성격이 매우 다른 사람 다른 상대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너무 거만하고 자기 고집이 세고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보통 실패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기사가 뭐가 많다? 너무 심각하다. 화가 많거나 토가 많다. 그러면 일단은 본인이 말해 그런 것 같으면은 이제 내가 이런 사주도 하고 뭐 낙담할 게 아니라 고칠 수 노력해요. 네. 내가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사람들은 고개를 가서 많이 숙여야 돼요. 다른 사람 말을 귀를 들어줘야 해요. 다른 사람 말 귀를 잘 들어주고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자기를 낮추면 그 사람은 무지무지 잘 살게 돼요. 그러나 대개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대개는 자동 사고에 의해서 내가 너무 잘났고 힘을 넘치고 내가 그려고 하더라고 내가 뭐 왕자인데 뭐가 부러워 이렇게 해서 다른 상대편을 깔보고 세상을 깔보고 어떤 일어나는 일을 깔봐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판단을 잘못해갖고 나락을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불안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기사가 말할 때 심각할 때 온도 4, 5미터 흘러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같이 사주 공부를 할 때는 일주를 딱 공부해놓고 이것이 나를 도와주는 인석인지 안 그러나 나와 똑같은 비근인지를 딱 알고 그것이 너무 많으면 그거로 인해서 많은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기사일주가 신강한데 운이 금수로 흘렀다. 그건 또 좋아요. 그러면 상당히 또 제왕으로 될 수도 있고 좋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운이 운을 안 파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거꾸로 이 이분같이 기사일주는 운이 약한 이 사람은 신약 사주거든. 수가 많잖아요. 기본. 수가 엄청 많아요. 기사한테 수가 엄청 많아요. 재성연투하기 때문에 이 사람 머릿속에 항상 돈이 가득해요. 돈벌이가 되겠다 생각해요. 이런 분들은 나는 강하지만 돈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돈 벌려고 고기를 숙이는 거예요. 고기를 숙여요. 왜? 내가 고는 빳빳하게 고기 쳐들면 아무도 돈을 나한테 안 주거든. 그래서 고기를 숙여야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주로 이분이 일하는 게 뭐 서두른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청소해주고 뭐 어떻게 뭘 해주고 다른 데 직장에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도 차곡차곡 돈을 모이고 자식들도 잘 되는 사람이에요. 성품이 기사일주가 이분은 고기를 숙이는 형이에요. 왜? 화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고기를 숙일 수밖에 없고 주변에서 얼굴 딱 쳐다보면 굉장히 사람이 다소곳합니다. 아주 얌전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그 자기 자신의 완전 숙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힘, 내적인 힘은 굉장히 강한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고기를 숙이면 점잖하면서도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사가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은 돈을 움직이기 위해서 사회충이 양쪽이 있잖아요. 사회충이 있으면 엄청 움직입니다. 또 기사 사화 자체가 염하기 때문에 기사일주를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 이런 걸 미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중간에 해를 맞이해서 돈 벌려고 무수히 분주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저래 하루도 가만히 못 있다. 돈 벌러 나가야 돼. 집에 있어 하는 게 아니라 꼭 어디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지하철 그 공사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일을 다 해요. 뭐 일을 많이 해가. 그래서 공직생활 처음 해가지고, 동안 도시 그 철도 그런 데 가서 뭐 한 10년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꾸준하게 따박따박 끌어오는 분. 이거는 그런 돈을 차지한다. 왜? 어디 봤는데 바로 우리가 말하는 월지에 해가 있잖아요. 이거 정백벽이잖아요. 우리 국회법을 지금 정백벽이잖아요. 그래서 저 정제적인 따박따박 끌어오는 돈을 했고,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분이 마음속에 하늘에 청가는 마음이잖아요. 마음속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재벌을 꿈꾸고 있는 거야. 실제 자기의 현상은 재벌이 안 되고 또박또박 돈 버리는 그런 일이 있던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이렇게 톡톡 돈 버리는 사람이 이제 그 개발하는 딱지라는 샀거든. 그 딱지 개발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개발한 딱지를 사는데 그게 실제 개발이 된 거야. 그러니까 졸지에 그 집이 갑자기 막 큰 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뭐 6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한 7억 올랐고 17억 정도를 팔았으니까 1억을 벌었잖아요. 한 2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개수 살다가 이 사람한테 뭐가 왔어요? 편제가 왔다는 거예요, 편제가. 근데 이 편제가 올라오면 무엇이 내 밑에 사화가 따뜻한 사화가 있어야 돼요. 기사는 뭐냐면 이 사람 겨울철 태어났잖아요. 겨울철 태어났는데 내 밑에 따뜻한 난로가 있는 거야. 난로가 탁 같이 주고 있는 거야. 멋지잖아요. 그래, 이 난로가 뭐냐면 남편이 남편. 남편이 아주 평생 건설이 없이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일부 돈을 벌어준 거예요. 그 자기 돈 벌어주고. 이분도 원래 돈을 좋아하니까 같이 일하고. 그러니까 돈이 툭툭 뭐 질랑팔랑 쓰지도 않고 돈을 모아놨으니 어디 안 가잖아요. 그래야 땅 사고 아파트 사 그러니까 이 재산이 일어난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말하자면 때를 만나가서 그때 언제 돈을 벌였냐 봤어요. 이 사람이 53년생이 73세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 돈을 벌였을까 딱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사. 보이죠? 음. 지금 이 사람이 경금 68세 대운이 있는데 4대운, 기사대운, 특기 4대운. 이때가 바로 그냥 이 사람이 가장 좋은 그 흐름에 가장 좋은 시기가 사화인데 사화를 딱 맞았잖아. 자기도 원래 사화인데 태어났기도 기사에다가 일제 사화인데 사람 딱 만났잖아. 그래서 자기는 신약이야. 뭐가 많아? 재성이 많은 신약이야. 그 죄다 신약인데 인성을 만났으니 기사를 만났으니 어찌 안 좋겠어 이 말이요. 그 사주 그대로 제대로 우리 눈에서 보는 제대로 만났잖아. 그럼 돈 벌일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래서 이때 아파트를 당첨하고 58세 당첨을 해서 내는데 이때 현실화돼가 돈을 우리 한두 부모가 언제 10억을 벌여 11억이라는 돈을 만드는 거야. 내버려. 그난 다음에 또 바로 주사는 얘가 조금 있다가 지금 다 생각해보니, 야, 집을 이제 그때 하나 사야 되겠다 싶어서 샀는데, 네, 그래도 아파트, 작은 아파트에, 이제, 부부만 살고 다시 자식 다 추가했으니까, 작은 아파트 사가지고, 그것도 충분하지 뭐. 그런데 그 7억 정도 되니까 그걸 주고 사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돈이 남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걸 뭐, 투자할까? 아무 답이 안 나와. 그래서, 국립금리 그때, 음, 나를 하나 사가지고 좀 이렇게 월세를 좀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월세는 제대로 나오겠느냐? 안 나오게 이거예요. 그 답은 뭐냐면 이분은 운이 너무 좋아요. 사오미. 앞으로도 사지지가 사오미 흐르잖아. 이 오미, 사오미 흐르면 이거는 막지는 못해. 이 대우는 막지는 못해. 사오미를 어떻게 막아? 이 대우는 사오미 흐르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사오미는 하잖아요. 이렇게 30년 되면 우리 청나는 하더라도 지지를 좀 되거든요. 10년 되고. 그러면 운이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거예요. 돈이 돈이 그때 이렇게 사라지질 않아. 거기에다가 지금이 기사야. 기사, 내년에가, 비용어 정리, 사업이 흐르는데 어찌 안 좋겠는데. 그래, 이분들은, 금년에 투자해도 좋고, 투자를 하면 바로 뭐가 나간다? 상가 사자마자 바로 계약이 돼갖고 임대가 나간다. 그리고 빨리 지금 여름철에 서둘러서 상가를 사면 좋은 상가를 사가지고 여름철 안에 또 나가는 거예요. 아무 금년 가을쯤 되게 나가게 되면 이분은 또 월세를 또 받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잘 되는 집안에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분이 성격도 그렇고 아주 차분하면서도 굉장히 겸손해. 그 누가 봐도 참 겸손하시구나. 그러나 그 내적은 아주 단단한 사람, 기사자. 근데 똑같은 기사라도 이 주변 애가 화가 많은 사람들은 너무 도도도 해가지고 기사도 도도한데 도도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무도 안 도와줘. 사람이 약하듯 보이면 도와줘요. 근데 너무 잘난 체하고 이러 하면 아무도 안 도와줘. 약간 고개를 숙여야 돼. 그게 항상 보면 고개를 숙일 때 항상 도와주지. 잘났다고 이러면 아무도 안 도와줘. 그래서 그래서 이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재성 과다인데 재성 과다 제가 신약이죠. 제가 신약은 사주에 뭐를 써야 돼요? 용지는 급제 그 비형급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비형급제가 안 보여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사중에 사 속에 보면 이거는
무경병이 들었잖아요. 사중에 있는 무토나 아니면은 이것처럼 봉기인 화를 쓰면 돼요. 그러면 화가 용신이고, 토는 희신으로 봐서 그 화토가 나오는 건 좋겠다. 이런 자주는요, 묘하게 재성이 많잖아요. 중간에 모군이하고 대단히 좋아요. 와, 많은 수가 모군이 오게 되면 수생목, 목심 하나 돌아가잖아. 멋지지? 그러니까 모군도 엄청 좋은 거예요. 이분한테는 모군도 좋다. 예, 목, 만약에 사주에 목이 있다면 참 좋은데 해중 단목이 있습니다. 해중 단목이 지나서 목이 있어서 항상 주변에 내가 하는 일들,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본인도 아주 나서고하게 내적인 힘은 있지만 겉으로는 아주 고기를 푹 있네. 그러니까 저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니까. 사람이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내 잘났다고 이렇게 탁 설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바르게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자, 요 분이 보면 그러한 얼굴이 보이는 형태가 그렇게 보이고 실제로 행동도 아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인격이 갖춰진 분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싶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답이 상가로 사십시오. 아파트는 사봐도 요즘 아파트는 잘 관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사가지고 뭐그 월세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가로 사가 파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이분한테는 권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분은 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상가 같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가로 사시고 또 아저씨 명의로 사도 될까요? 저명의로 사도 될까요? 지금 아저씨의 사주는 안 드렸는데 아마 그 법선생님께서 아저씨 사주를 알고 있는데 부인 사주가 더 훨씬 더 좋은 걸로 판단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로 아저씨 명의를 하지 말고요. 보살 명의를 사십시오 했는 거. 답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뭐냐면 어떤 상담이 가능하냐면 평사의 사람이 기사할 줄 알고 있고 게다 신령이라는 사주를 알고 있는데 올해가 어, 1사 105등 사업이 흐르는 걸 알고 있고 대운이 좋은 걸 이미 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상담을 바로 받으니까 엄청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힘을 막 얻잖아요. 스님 제가 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사게 되면 상가를 사게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면 상가를 사게 되면 또 그 상가가 또 잘 나가도록 또 어떤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런 자 보살님 텔레비전 기도도 할 거예요. 기도를 잘 해요. 보면 또 기사일주가 신을 하는데 기도를 잘 하니까 풀리는 거예요. 그게 잘 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가 화가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해. 시켜도 안 해. 안 해. 아, 이거 그런 게 해봐야 뭐, 큰 도움 되겠어? 이러면 안 하거든. 안 하니까 그건 또 큰 도움 맞잖아. 그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분이 이제 할 때 또 우리가 한번, 음, 용신 정하는 원칙을 자꾸만 얘기를 해요. 이거 확실하게 내가 깨뚫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이런저런 하더라도, 이 용신 정하는 원칙을 모르면, 자주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은 깨닫으시냐? 개성이 많아서 약한 경우이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재성이 약해서 신약한 경우에요. 재성이 약한 경우는, 재성이 많아서 강해서 신약한 경우는 뭘 용치는다? 비급을 용치는다. 근데 위에서 비급 용치가 없으니까 뭘 써요? 인성을 용치 쓴다. 근데 2번을 쓰나? 3번을 쓰나? 2번을 고쳐 되겠네. 두 번째, 인성을 용치 쓴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은 이 사람이 사주가 안전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매우 검토 좋습니다. 이분 부부 관계가 인고 부부라. 근데 안 싸우고 잘 사시는 분. 남편이 잘 도와주고 남편이 부인이 밖에 일하고 오면 아주 다소곳이 알맞아주고 어찌 보면 멋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식들도 잘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보면 참 행복한 부부라는 거잖아요. 근데 적전 하는 만큼 그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또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뭘 해요? 금전스님한테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럼 잘 본다. 너무 잘 보내가지고 이분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개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내게 듣고 있거든, 제가. 그래서 이분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속여 죽일 거예요. 누구. 그럼 하면 이분이 속이로 막 죽여요. 그러니까 속이를 지키는 일이 뭐냐면 공덕 짓는 일입니다. 공덕 짓는 일. 왜 속여지고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가 버금스님 경우는 이 버선을 한 번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신도가 늘어나고 또 상담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이 또 더더욱 이런 분에서 소홀히 할 수 없겠잖아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주겠죠. 그렇죠. 인지상정이라. 그렇게 기도를 더 열심히 해주니까 또 잘 풀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소개를 안 시켜요. 소개시키면 또 그가 별로 소개를 시키지 않으려고 사람이 많은데 사실 소개시키죠. 멀리 있을 때 절에 소개해주고 그러면 좋아요. 하나 뭐 우리가 저 우리 그 뭡니까 천일기도 할 때 한구자라도 이렇게 도와주자 하면은 그게 큰 힘이 되거든요. 절에서는. 그래서 그런 등등해서 자 대다신당 사주는 비급이 용신인데 없는 경우는 이설 용신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앉는 자리에 겨울철에 유심은 춥잖아요. 추운데 앉는 자리가 난로가 따끈한 게, 그 앉는 일지가 누구라고 배우잖아. 그리고 자, 연에 있는 이거는 어머니네요, 어머니. 친정 어머니. 그 친정이 나를 갖다 도와주는 그런 힘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사주를 보자마자 이분은 재성과, 인성만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재성이 강하면 인성으로 제극이네. 자, 재성으로 인성을 그걸 해줘버리면 인성이 약해지지만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아, 근성이 있으면 재성이 관성을 도와가지고 관성, 인성을 도우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관인상생하면 좋거든. 그래서 그 역할을 갖다가 남편을 잘 보살피면 남편을 잘 보필하면 그게 남편은 관성이잖아요. 그 남편한테 참 잘하면은 남편이 모든 걸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남편한테 참 잘하고 남편은 부인한테 잘하고 인고 부부하고 그렇게 저절로 이런 분들은 집안에 즐거움이 많다. 자, 그러면 이분에 대한 우리 이제 그 물어보냐면 우리 애니그램 쪽으로 봤을 때 이분은 스님이 무슨 형인지를 조사를 안 했어요. 그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유튜브에 보면 이분은 월지가 정인입니다. 자, 그리고 월지가 해수로서 정제입니다. 그리고 일지가 정인입니다. 그럼 정인과 정제가 함께 일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때 최소한도 여기 말하는 정제가 이 사람한테 오겠다, 가지고 있는 심성이겠다. 그러면 1번 유형일 가능성이 있어요. 1번 정제. 1번 유형의 정제는요. 8번, 9번, 1번은 의지형은 장형이라 하죠. 백심이 있거든. 그 배심이 있는데 1번은 그 울타리 안에 의지형을 울타리 쳐요. 울타리 옆 안에서 관리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살림을 잘 사는 거라. 이렇게 말하면 살림을 꼼꼼하게 사는 분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정쟁이라고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상대를 관리를 잘해가지고 나의 영역을 구축을 한다. 그런 것을 의지형. 의지형은 영역 구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8번은 어떠냐면 8번은 자기 바운다리에 있는 건속도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야합을 해가지고 딱딱 적극적으로 이틀 시기가 야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도자형이라는 거예요. 뭐를 갖다가 8번 지도자형인 경우가. 근데 이제 9번은 어떠냐? 8, 9, 1이잖아. 그 9번은 뭐냐면 조직 내에 각각의 개인을 잘 연합해가지고 안 싸우게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잘하는 사람을 인간을 평화주의자. 그 세 개가 묶어져서 우리는 의지형이다. 배로형, 배형, 장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 뭐냐면 그런 요소가 어디 있다? 월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뭐냐? 어떻게 산다? 자기 바운더를 쳐요. 역마를 하더라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바운더를 딱 지나놓고 그 바운더리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하면 관리를 철저하게 정교적인 세밀한 관리.
이런 관리를 잘 하면서 그 모든 부분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예, 일종의 보면은, 음, 대장은 아니고, 대장 밑에 관리인에 해당하는 사람. 최고 관리는, 대장은 8번형이 대장이죠, 지도자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그 행정관료라든지 이런 정도 되면 관리를 잘하는, 그 관리인이 말하자면, 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거는 사화가 정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 정인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5번형이란 말이에요. 5번. 그럼 5번, 6번, 7번형이잖아. 그럼 5번형은 어떤 애냐면 5번은 정인은 뭔가 뭐 생각을 많이 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생각을 많이 해. 그 기사가 사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적인 것을 너무 탐구를 하면 오히려 특히 신강사주가 지적인 것을 너무 탐구를 하면 지적 오만이 생겨가지고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래서 너무 차가지고 굉장한 다른 사람 볼 때는 참 꼴불견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이분한테는 보면은 이 사화가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잖아요. 어떻게? 투명하기 때문에 좋은 작용을 하면서 다 소홀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이분을 보면은 다른 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요. 누구 말 들어요? 스님 말 잘 들어요. 법선 스님 얘기 좀, 법선 스님 말 항상 상의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상의를 들어요. 그러니까 법선 스님 좋은 얘기를 하면 지혜적인 얘기 주고 다 받아들이거든. 그래 하니까 실수가 없이 잘 돼가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들어면, 에이, 똑같은 사람들 잔소리가 터도는 잔소리를 듣는 거야. 이렇게 들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안 들려요. 잔소리가 안 들리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 인성이죠. 인성을 잘 듣는 스킬이거든. 근데 같은 제가 신약이라도 인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성이 없으면 안 들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자기의 그 억지가 억지. 다른 사람은 열심히 막 얘기해주는 그게 하나도 안 들려. 그게 얘기하면 자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럼 뭐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면은 머리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자기 얘기. 내가 보니까 뭐 그런 거는 아닌데요. 계속 그래.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투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신는 사람 중에 인성이 없으면 자기를 하나 생각해야 돼요.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특히 윗사람에게 하면 잘 메모를 해놓고 듣고 왜 이런 얘기를 했지 했는데 내 생각하지 말고 상대에서 상대가 윗사람이나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위주로 생각해 버리거든. 이걸 하시도 해놔놓으면 아니 그걸 왜 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 아니다 되는 이런 식으로 내 위주로 해보는 거야.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아시겠죠? 같은 신약 사주라도 이분처럼 인성이 있는 사람하고 인성이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렇게 인성이 있으면 신약하더라도 받아들이잖아요. 다 속옷이. 그러니까 해주는 사람은 기분 좋고 다 모든 게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런데 신약한데 인성이 없어. 그러면 자기 얘기밖에 안 한다. 그래서 혹시 이제 내 사주 중에 나는 신약한데 나는 인성이 없다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알아봐야 돼요. 그 알아차림, 그 공부예요. 그러게 내 위주 생활에 막 상대 위주 할 때는 반드시 네 알겠습니다. 이 아닌데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음, 그 스님 생활을 하잖아요. 스님 생활을 하고 딱 들어가면 첫째 시키는 게 이거 뭐냐면 무조건 위에서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님. 네 알겠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요. 어떤 경우라도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러면 혼나. 똑에다가. 근데 처음 모르니까 그래 하는 건데 습성이 철저하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님. 이래야지. 아니요, 내가 그게 왜 그래요? 내가 항상 자꾸 내 얘기를 하거든. 그럼 그걸 반드시 고쳐야 하고, 이런 공부 시간에 우리가 다 그걸 내 스스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세요. 본인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신뢰 가지는데 인성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뭘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걸 계속 해보시라고. 남편이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여보. 그 끝내줍니다. 그러면 그거는 끝내주는 거야. 아이고, 일이 잘 풀리지. 근데 안 들으면서 내 얘기만 자꾸 해봐. 그 남편이 그냥 속에 뭐가 나요? 완전히 불불 끓는다니까? 도대체 저 얘기를 하면 말 듣도 안 하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한다고 우리 그 남편이 그래 하잖아. 그래 싸우는 사람 대판 싸우는 거예요. 이게 대판 싸움. 그래서 대판 싸움 우리는 어디 있냐는 걸 상대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한테 있다는 걸 항상 알고 그걸 지키면 반드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아니 뭐 그러면 뭐 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개운의 초점이다. 개운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뢰사주는 윗사람들한테 말을 잘 알아듣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고 이래 해야 뭐가 된다? 운이 트인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상담을 해주지 않은 겁니다. 다행히 이분은 신뢰한데도 이렇게 인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 분이 뭐냐면 에, 머리를 숙인다는 것 굉장한 훌륭한 신부입니다. 자, 칭찬 너무 했네. 아무튼 운도 좋고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나머지 거는 또 이제 이거 하면서 그때 나올 때마다 제가 이건 항상 써드릴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갈 때까지. 예.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안 되거든.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요. 아까 말한 대로 이분이 무슨 형이냐면 이거 보세요. 요 애니그램 유형에 아까 지금 5번형이 5번형. 5번형, 1번형, 1번형부터 볼까요? 1번형이 정제인데 1단계 이분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완벽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정제가 사주에 너무 많다. 자, 그러면 정제다. 그러면은 너무 양심적이고 너무 완벽주의잖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병이 될 수가 있어. 마음의 병. 그래서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자기 어떤 일에 대해서 완벽을 그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막 계속 집에 나가다가 뭐 집에 가스 보고 다시 돌아보고 막 계속 돌아 이렇게 심정이 막 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씻고 계속 손 씻는 병 있잖아. 손 씻는 거. 손을 뭐 씻고도 이게 병들이 들어가서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막 계속 하는 병이 이 정제 이런 것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가 자기가 그게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응답을 자기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찾고 눌려가지고 억눌리 억눌 감정을 살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병이 들겠지. 강박증이 심해져. 그러면 강박증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여러 가지 정신 신경적 병적 현상을 봐서 그래서 이런 경우를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정제해서 편지로 좀 나가야 돼요. 괜찮아. 아이, 좋아. 하고 이렇게 7분 방향으로 마음을 좀 바꾸도록 노력하면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정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 방향을 조금 좋게 바꾸려고 그러면, 나에게 너무 지나치게 꼼꼼하고, 너무나 세심하고 이런 것을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 보면 숨 막히거든. 이런 거를 내 스스로가 편제적인 경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응, 긍정적이지고 말이야. 그로 활동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않고 정제가 편인으로 4번이 아웃사이드 편이에요. 아웃사이드 편인으로 돌아가면 역동적으로 가면 이건 병적인 현상으로 병이 더 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가 나중에 편인과 맞물려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안 사귀고 내 스스로 손 계속 씻고 완벽 그 안에 결벽적으로 걸려 있고 이러다가 이제 문 딱 닫고 방에 들어가잖아요. 남하고 차단하고 딱 들어가는 순간 편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차단하고 나는 너 틀려. 나는 너 종자하고 틀려. 나는 공주야. 하고 딱 자기 스스로 예, 너의 고치를 치고 앉으면 이제 그 사람을 우리는 말하면 고리평. 고리평이고 아웃사이드 중에 아웃사이드. 심리 현상이 일본은 가급적이면 일본이 많은 경우에는
7번 쪽에 가도록 해야 되고 1번이 많은 사람이 낚시 문을 걸고 아웃사이드로 가면 큰일 난다. 요런 게 우리가 배울 점이다.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1번형이 있었고 1번형의 경우는 경제였잖아. 경제는 월지를 봤었는데 일지는 저게 정인이었잖아. 정인은 우리가 5번형이거든. 그럼 5번을 한번 써. 이 번은 방편이 해주는 거예요. 5번. 요 내용이 책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고 보면 됩니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5번 정의는 아까 말한 대로 4번, 5번, 6번, 4번, 5번, 6번, 이거는 5번, 6번, 7번, 5번, 6, 2번, 3번, 4번은 감정형, 5번, 6번, 7번은 사고형이잖아요. 사고형에서 아까 5번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식이 많아야 돼요. 그 직접 탐구를 많이 하는 게 원래 5번이에요. 그럼 이분도 직접 탐구가 있긴 있는데 다행히 5번이 많지가 않아. 5가 많지 않으니까 나한테는 너무 필요한 거야. 이게 기사니까 사하가 하나 연애 하나 있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기하고 기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는 나한테 이분 굉장히 도움되는데 한번 보세요. 자, 이분은 거리두기, 지식두기, 사회 거리두기 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만약에 많으면 그걸 하겠죠.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갑니다. 일하러 나갑니다. 너무 많으면 그냥 나갑니다. 좋은 거죠. 그렇지도 않게 집권, 도망, 회피. 자, 집권 2단계는 집권은 뭐 집권은 수음으로 도망간다 회피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3단계는 뭐냐면 상상의 세계로 빠진다. 또 분열성이 있고 조현병이 있다. 그래서 5번 원래 형인 편인이 2, 3, 5, 6출의 편인이 자칫 잘못하면 편인 정인이면 자꾸 편인이 돼요. 정인인데 이 정인이 에, 에, 내가 뭐 갑자기 자꾸 이상하다. 5, 6, 7, 5, 6, 7은 정인이 정인. 정인인데 에, 어, 4번이 편인이고 4번이 2, 3, 4번이 편이고 5번은 정인 맞죠? 정인인데 거리두기, 지식두기를 하면서도 이분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것이 너무 많을 때가 있죠. 그러면 4번에 8번형 열정적이고 즐거움적 도전적이고 자신감 회복적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5번에 정인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8번형 유형을 닮아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역동으로 가게 되면 거꾸로 산만하고 포금하고 폭지가 않은 저 7번도 보면 나쁜 게 7번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은 7번이 산만하거나 포금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술막 마시고 이런 포금 폭치가 이런 거는 좋지 않는데 이런 걸 만약에 취하게 되면 이게 너무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분은 성격상 그리 될 수도 없고 말하자면 그 저게 기사의 사화가 정인인데 정인이 굉장히 좋은 기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작용을 안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음, 에네그램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사도에서는 이 정인을 신약할 때는 굉장히 좋게 평가하잖아요. 기도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도 평가하고, 그를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인을 좋은 쪽으로 본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자, 편인과 정인이든 어떤 십성이든 간에 그것이 그 사람 사주에서 길작용을 하고 있는지 작용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그걸 대입을 시킬 때 에네그램의 형에 대비하면서 이것이 길인지 흉인지. 그래서 이분은 아까 다시 말하면 아까 5번은 이 사람한테 5번은 길한 작용이었어요. 5번의 길이 뭐였어요? 5번은 이 사람한테 에, 정인이었거든요. 본작용인데 그 반면에 1번은 이분한테는 되기 때문에 이쪽을 너무 지나치게 고집을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굉장한 이렇게 너무나 완벽주의자 되고 실수에 대한 돌입이 되고 억압이 많아지고 강박관념이 생기고 이런 쪽이 되기 쉽다는 걸 이분이
만약에 어떤 병이 든다면 이런 병이 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사업이니까 그게 안 되는데 혹시 이분이 에, 해자 쪽으로 흐르면은 예? 해자 쪽이나 금 쪽으로 흐르면 금 쪽으로 흘러가면 그럴 때 되면 갑자기 여기 수분이 오게 되면 이분이 일본이 흉으로 작용해요. 그러면 행량한 그 실수에 대한 들어만 넘어가고 의학도 일어나고 감막감도 일어나고 재물에 대한 어떤 뭐이 걱정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됩니다. 때 일본 유형의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발생한다. 결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해가지고 사주상에 있는 모든 그 길흉작용은 그래 문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사주를 보고 뭘 알아라? 빨리 용신과 귀신을 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나와요? 이런 애니그램 판단하는 법도 우리가 바로 좋다 나쁘다 그것이 해석하자 나쁘게 해석이 나온다. 무조건 근데 애니그램에서는 애니그램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주의 장단점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단순하게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한 왜곡을 할 수가 있고 운명에 대한 제대로 대한 안내를 못 해준다 하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사주를 알게 되면 사주를 알면서 그 사람의 사주의 장단을 알게 그 일흉의 무늬를 알게 되면 이 해석도 달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융합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에, 성격 분석과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지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주와 애니그램을 공부를 하게 되면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심도 높은 그런 차원에서 성격 분석과 또 이거 상담을 할 수 있다. 그야말로 공양학에 근거한 상담. 여기다가 또 이제 교훈을 위해서는 불교적인 이제 그런 가르침을 넣으면 불교 심리 상담이 되는 거예요. 상담 심리학으로는 명리 상담도 하지만 불교 심리 상담 들어가고 세상에서 말하는 애니그를 위한 성격 심리 상담도 되고 종합 상담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건 강의 잠깐 쉬었다가 또 개장을 하고 오늘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한 8시부터 8시부터 예, 8시부터 조금 너무 오래 해 조금 먹고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조금 더 진도를 하겠습니다. 예, 또 대단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8시부터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시 도하겠습니다. 8시에 개통하겠습니다.